코스피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후 장중에 지수가 3,317.77까지 오르며 2021년 6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1조 6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2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우리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움직임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조선 기자재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HJ중공업이 21% 상승했습니다. 어제 오세아니아 선주사와 6,4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컨테이너선 4척 건조 계약 체결을 발표했는데요. 어제 5일선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형성해서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해 보자라고 어제 같이 공고했었는데요. 5일선 매수세가 세게 유입되면서 직전 고점 경신하면서 신고가 랠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거래 대금이 1조 1,000억이나 터졌습니다. 강한 상승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 또는 단타 고수의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삼형 엠텍이 상한가 케이프 14.8%, 세진중공업 13%, 1승 12.8% 상승했습니다. 삼형 엠텍이 9월 초에 조선 원전 광산 플랜트 기자재를 아우르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실적 성장을 견인한다는 레포트가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요. 지난 3거래일간 단일가 거래로 움직이다가 단일가 거래가 풀리고 오늘 재차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3일간 단일가 거래로 움직이면서 박스권으로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그 박스 상단을 장 초반에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 완만한 조정,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양 엠텍의 월봉입니다. 지난번에 월봉의 저항을 강하게 돌파해서 다음 저항을 보러 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공부했었는데 다음 저항 영역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사상 최고가 18,500원이고요. 16,000원부터 18,000원대는 저항 영역이죠. 저항 영역에서는 추격 매수 주의하고 저항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라클이 시간의 거래에서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오라클 CEO가 AI 서버 수요 급증으로 지난 분기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부문 수익이 전년 대비 1529%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TLB가 16% 상승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고마진 제품 매출 비중 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을 근거로 목표 주가를 4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DB하이텍이 8.6% 상승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나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TLB가 최근 평균 거래 대비 급증하는 거래대금 1,300억 터뜨리면서 장대 양봉을 형성했는데요. 상장 초기에 사상 최고가 38,050원을 경신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힘있게 경신했기 때문에 최근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5.5% 상승했습니다. 지난 4일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9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었고요. 오늘 한국투자증권에서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41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와 차세대 AI 메모리 스토리지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UBS의 SK하이닉스 레포트를 핵심만 요약해 보면요. 목표 주가를 39만 4천 원으로 그 당시 가격 26만 2,500원 대비 50%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밝혔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는 30%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저평가 근거를 세 가지를 댔는데요. 첫 번째는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내년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을 52%로 전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확고한 리더십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D램 부분에서 HBM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체 D램 사업 영업이익률이 상향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과거 15년 D램 영업이익률 변동이 마이너스 7%에서 62%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 향후 5년간 D램 영업이익률 전망을 49에서 56% 수준에서 유지될 걸로 예상했습니다. 세 번째는 ROE 개선인데요. HBM은 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향후 ROE가 장기 상승할 걸로 봤습니다. 향후 5년 평균 ROE를 25%로 예상했는데요. 과거 10년 평균 17%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결국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가 재평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의 내년도 HBM 공급 협상 마무리 단계인데 협상 결과는 투자자 우려보다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HBM4 가격이 HBM3 대비 약 30%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고점 찍고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작년 최고가 부근에서 지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상승이 나온 것이죠. 주봉으로 보면 더 잘 보일 수 있는데요. 작년 최고가에서 지지가 나타나고 3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봉상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온다면 상승 조정, 상승의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력 설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전력기기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11%, 현대일렉트릭이 8.5%, LS일렉트릭이 5.4% 상승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거침없이 상승을 하고 하락, 반등, 하락, 작은 하락 산파 ABC 조정이 나왔는데요. 8월 저점 이후에 상승, 조정, 상승으로 역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오늘 사상 최고가 돌파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매물소화 저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7월 초에 단기 조정이 한번 세게 나왔었고요. 그 뒤로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박스 상단에서 여러 번 부딪히다가 어제 그제도 부딪히다가 오늘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박스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박스는 최소 목표치가 되겠고요. 길게는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주가 어제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KNS가 12% 상승했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산업용 자동화 로봇의 첫 양상품을 출하하며 글로벌 생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휴림 로봇이 11.7% 상승했습니다. 자율 이동 로봇 전문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주사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진중공업홀딩스가 19%, SK스퀘어가 7.5%, 한국금융지주가 6.15% 상승했습니다. 키움증권은 7.79%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속되고 정부 정책 지원 기대감 등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큐라클이 19% 상승했습니다. 보령과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의 공동 연구 개발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동제약이 9.9% 상승했습니다. 자회사 아이디언스가 경구용 표적 항암제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고 2027년 글로벌 임상 3상에 직접 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인벤티지랩이 5.98% 상승했습니다.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 IBL 3004가 임상 1상에서 글로벌 시판약 대비 부작용이 약 80% 줄고 적은 용량으로도 한 달간 치료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벤티지 랩의 일봉입니다. 지난 8월 27일 상한가를 갔었는데요. 이 전고점 저항에 부딪히면서 조정을 받았었고요. 바닥권 박스를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11선 부근에서 계속 아랫꼬리를 형성하다가 오늘 장중 10% 상승하다가 전고점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전고점 저항 매물을 소화하고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전고점 매물 소화 돌파 여부를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지투즈 바이오가 8월 14일 상장 이후에 8월 말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그 이후에 하락, 반등, 하락 3파가 있었는데 어제 도지 캔들을 만들고 오늘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다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27% 상승 마감했는데요. 이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해야 되겠죠.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한 번 더 강하게 상승할 수도 있고 또는 전고점 돌파하는 척 해놓고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강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 있었고 하락 대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고점 매물 소화 과정을 확인하면서 이쁘게 눌렸다가 돌파하면 돌파 매수 단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산주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도하 공습과 10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RF 머티리얼즈가 15%, 웨이브 일렉트로닉스가 10%, LIG 넥스원 4.9%, 사면이 4.5% 상승했습니다. 사면 같은 경우는 방산 플러스 로봇이죠. 어제 로봇 테마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 상한가 위에서 5% 상승하고 장중에는 거의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에 강한 상승, 급등을 하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또 한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매물 소화,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저항을 보러 갈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 저항은 상장 첫날 시가 22,350원, 사상 최고가 23,15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KT 소액 결제 피해가 확산되면서 보안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이버원이 18.6%, SGA 15.7%, 가비아 10.3%, 센즈랩 5.4% 상승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상승세 있었는데요. 다날이 7% 상승했습니다. 지난 8일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콘이 6% 상승했습니다. 오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장 개화를 대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법제화가 완료되면 편의점, 지하철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전국 4만 대 ATM에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 원화 출금 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날이 6, 7월 강한 상승 이후에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세를 보이고 6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중바닥 형태로 상승, 조정,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400원 부근에서 여러 번 저항을 받았고 오늘 장중 고점 9,360원입니다. 9,400원과 이 대량거래 장대 양봉의 종가 9,740원을 돌파한다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돌파 여부를 예단하면 안 되고 이 저항 영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7월달 고점 찍었을 때 거래량, 거래대금 대비 지금 많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있게 돌파하려면 그때만큼 거래 대금이 터져야 되겠죠. 6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대장으로 움직였던 미투온이 하락 추세선을 어제 살짝 경신했습니다. 오늘은 전고점 부근에서 윗꼬리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이 전고점 부근 매물 소화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 돌파 여부를 계속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카카오페이가 6월 달에 스테이블 코인 대장으로 움직였었죠. 너무 많이 오르고 월봉 저항에 부딪히면서 크게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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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락이 있었고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연속 도지 캔들을 형성하다가 오늘 5일선을 올라탔습니다. 우하향 중인 21선 부근까지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과 관심 종목 시간입니다. 우리 어제 영상에서 바닥권 박스 돌파 종목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나 마이크론이 약 1년간의 박스를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었고 오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과 또 원익 IPS 같이 보자고 했었죠. 8월 달에 반도체 소부장주 중에서 선도주급으로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월봉의 저항 영역에서 8월 달에 부딪히고 조정이 나온 것인데 다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직 월봉 차트상으로는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 월봉의 저항 약 45,000원을 돌파한다면 그 다음 저항까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다음 저항은 이 몸통 기준으로 전고점 52,8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8월 초중순에 선도주급으로 강하게 상승했고 상승 대비 완만한 조정이 나오고 전고점을 강하게 경신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 상승 M자 목표치 상승한 만큼 상승하는 높이의 기본 목표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익 IPS는 8월 달 상승은 외국인이 주도했는데 최근에는 기관의 매수,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최근에 기관의 꾸준한 매수, 투신과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했었고 어제는 외국인과 쌍끌이 매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매수가 183억 원 강하게 유입됐습니다. 오늘 TLB가 대량거래 장대양봉을 형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CXL 테마의 선도주라고 볼 수 있겠고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TLB는 사상 최고가를 강하게 경신했습니다. 최근 단기 상승이 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조정을 거치다가도 다시 상승하는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심택이 어제 14% 상승하고 오늘 장중 5%까지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 부근에서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월봉 차트상 중요한 맥점을 일단 경신한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과 이 월봉의 62평에서 부딪힌 건데 여기서 저항을 받다가도 돌파하면 다음 저항을 보러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저항은 이 음봉의 시가 35,850원, 직전 양봉의 종가 36,0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심택은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었고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와 차트 기법 시간입니다. HJ중공업이 어제 6%대 조정이 나왔었죠. 5일선 약간 위에서 아랫꼬리를 형성했기 때문에 어제 우리 영상에서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자라고 공부했었는데요. 오늘 아침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어제 저점 5일선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3만원 라운드 피겨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는데 장중에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5분봉 차트로 보면은 3만원 라운드 피겨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고 눌렸는데요. 강하게 올라오고 약하게 눌리고 다시 강하게 돌파하고 약하게 눌리면서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모습이 확인되고 추가 상승이 세게 나왔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돌파와 지지를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에 전량 청산을 했다가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에 재매수를 해서 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에 분할 매도 전량 매도했습니다. HJ중공업이 8월 4일 신고가를 내면서 주도 테마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강한 상승 파동에서 처음 만난 5일선 자리였고 그 5일선에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를 하면 주도주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삼형 엠텍이 지난 3거래일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박스를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3거래일 박스로 움직이기 전에 월봉 차트상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거죠. 중요한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그 위에서 횡보하다가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을 한 것입니다. 삼형 엠텍 5분봉 차트를 보면 지난 4일에 월봉의 맥점을 돌파하고 그리고 나서 횡보를 했었고요. 지난 3거래일간 박스권으로 움직였고 오늘 아침 그 박스를 강하게 5분봉 하나로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고 상승에 대한 조정을 거치다가 횡보, 수렴, 정배열 초기 흐름을 만들고 다시 돌파하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매매 내역을 보면 박스를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에 돌파 매수를 해서 분할로 상승이 둔화되는 모습에 매도를 했고 횡보하다가 수렴 정배열 초기 흐름에서 매수를 해서 또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일부는 보유하고 있고 내일 추가 상승 시 매도할 예정입니다. 삼형 엠텍이 최근에 월봉 저항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힘이 좋았었고 오늘 아침 장 초반에 조선주 1등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단타 매수를 했는데 그 1등의 힘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반했다 급등주 후기. 하락장이 계속되는 장에는 짧게 단타라도 해보려면 급등주는 꼭 들어봐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 때마침 강의 일정이 올라와 급등주를 수강하게 되었는데요. 수강을 하고 있는 지금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사실 단타 쳐서 몇 프로나 먹겠어? 저걸로 돈 벌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급등주를 듣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익절을 하고 있는 저의 모습에 놀라지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일을 하고 있어서 핸드폰으로만 매매를 하고 있고 그날 자동 일지를 와이프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같이 공부합니다. 아직 저는 매매 타점이 제멋대로이고 잘 안 되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저를 느낍니다. 이제 주린이 조금 벗어날동 말동 하는데 저도 고수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해보렵니다. 혹시 수강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수업료 그만 내시고 하나라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급등주 듣고 와이프에게 보낸 자동일지 중 4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걸 읽으신 분 모두 경제적 자유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8,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변동성이 큰 한국 시장의 특징을 활용하여 짧고 굵게 트레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조선기자재, 삼양엠텍, HJ중공업, 케이프, 세진중공업 1승, 반도체주, TLB, 펜트론, 원익IPS, 하나마이크론, SK하이닉스, 전력설비, 효성중공업, GNC에너지,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산일전기, 로봇주 휴림로봇, 현대무벡스, 코인테크, 코닉오토메이션, 하이젠 R&M. 오늘의 특징주로 삼형엠텍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G2G 바이오, HJ중공업, TLB 등이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신고가 종목의 삼형엠텍, G2G 바이오, 대한광통신, HJ중공업, TLB, SGA, 세진중공업, 1승, 효성중공업, 일동제약, 원익IPS, 코닉오토메이션, 현대일렉트릭, 키움증권, 하나마이크론. 코스피는 1.67% 상승하여 3,314.5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5천억, 기관이 1조 600억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0.99% 상승하여 833으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1,028억, 기관이 470억 순매수했습니다. 16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원 오른 1388.9원, 일본 니케이 지수 0.87% 상승했고 16시 10분경 나스닥 선물은 플러스 0.31%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 신한지주 등이 상승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천당제약, SM, HLB 등이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화면에 반도체주, 조선주, 전력설비주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J중공업, 현대일렉트릭, KB금융, 효성중공업.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네이버, KB금융.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삼성전자, SK스퀘어, 두산, 삼성SDS, 효성중공업.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레인보우 로보틱스, 동진세미켈, 다날, SM.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하나마이크론, 원익IPS, 솔브레인, PSK,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솔브레인, 원익IPS, 리가켄바이오,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PSK.